60세 이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뼈를 망치는 채소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을 오늘 공개합니다. 저는 병원의 편이 아닙니다. 30년 동안 내과 환자들을 돌보며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숨겨진 진실을 말씀드리는 여러분 편 안병철입니다. 많은 분들이 채소는 무조건 뼈에 좋다고 생각하며 매일 드시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문제없던 채소들이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뼛속 칼슘을 빼앗아가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3가지 채소는 60대 이후 드시면 뼈가 수수깡처럼 텅 비어버리고 결국 고관절이 부러져 평생 누워 지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정 채소를 잘못 섭취한 그룹에서 골다공증 악화 속도가 2배나 빨랐습니다. 왜 아무도 경고하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병원은 환자가 많아야 수익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채소 3가지와 반드시 드셔야 할 뼈를 살리는 채소 3가지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구할 수 있는 정보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먼저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60세 이후 우리 몸에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방송이나 의사들은 무조건 채소를 많이 먹으라고만 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픈 사람이 많아야 병원이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골절 수술을 하고 장기간 입원을 해야 병원은 수익이 납니다. 예방보다는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지금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차가운 병원 침대가 아닌 사랑하는 가족들 곁에서 건강하게 두 발로 서 계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30년 넘게 내과 전문의로 일하며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생님, 저는 고기도 안 먹고 몸에 좋다는 채소만 골라 먹었는데 도대체 왜 뼈가 부러졌나요? 라고 울먹이는 환자분들의 억울한 하소연이었습니다. 그분들의 눈물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건강하다고 굳게 믿었던 그 식습관이 오히려 뼈를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절대 이런 후회를 하지 않으시도록 제가 오늘 그 잘못된 믿음을 확실하게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 우리 몸은 젊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됩니다. 신진대사가 현저히 떨어지고 위장 기능이 약해지면서 우리가 먹는 음식 영양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젊은 시절의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특히 뼈를 단단하게 만드는 칼슘의 흡수율은 나이가 들수록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젊을 때는 돌을 씹어 먹어도 소화시킨다는 말이 있지만 60세가 넘어가면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몸이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뼈 속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기만 합니다. 여러분의 뼈는 지금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지 몰라도 속은 이미 수수깡처럼 텅 비어버린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런 위태로운 상황에서 우리가 뼈에 좋다고 굳게 믿고 매일 챙겨 먹었던 특정 채소들이 오히려 뼈에 남은 마지막 칼슘 한 톨까지 갉아먹고 있었다면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상상해보세요.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일어나 화장실에 가다가 문지방에 살짝 발이 걸려 넘어졌을 뿐인데 엉덩이 뼈가 으스러집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툭 털고 일어날 가벼운 충격에도 노년의 뼈는 바스라집니다. 단순히 다리에 깁스를 하고 몇 달 쉬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60세 이후의 고관절 골절은 곧 사망 선고와도 같다는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뼈가 붙지 않아 평생 침대에 누워 기저귀를 차고 천장만 바라보며 자식들의 수발을 받아야 하는 처참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유롭게 걷고 친구들을 만나고 사랑하는 손주를 안아주는 평범한 일상이 산산조각 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여러분의 식탁 위에 올라온 채소 속에 숨어있는 뼈 도둑 때문입니다. 이 뼈 도둑들은 우리가 섭취한 칼슘이 뼈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심지어 몸 밖으로 배출시켜 버립니다. 우리는 그동안 건강을 위한다며 이 뼈 도둑들에게 밥을 주고 있었던 셈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 범인들을 낱낱이
밝혀내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에 이 채소들이 들어있다면 오늘부터는 절대 그냥 드시면 안 됩니다. 당장 조리법을 바꾸시거나 식단에서 과감하게 빼셔야 합니다. 잘못된 채소 선택은 건강한 노후를 망치고 병원비로 전 재산을 날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올바른 채소를 선택하면 90세까지도 꼿꼿한 허리로 당당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채소 3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드시고 계시다면 오늘부터라도 섭취 방법을 바꾸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60세 이후 뼈 건강을 위해 절대 주의하셔야 할 채소는 바로 시금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어릴 때부터 뽀빠이가 먹고 힘을 내던 채소이자 비타민과 철분이 풍부한 채소의 왕이라고 알고 계셨을 테니까요. 물론 시금치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훌륭한 영양 공급원입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가면 시금치는 뼈의 치명적인 배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수산이라고 불리는 옥살산 성분이 매우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수산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칼슘과 결합하는 성질이 아주 강합니다. 우리가 뼈를 튼튼하게 하려고 멸치를 먹고 우유를 마셔서 기껏 칼슘을 보충해 놓았는데 시금치를 먹는 순간 시금치 속의 수산이 그 칼슘을 꽉 붙잡아 버립니다. 이렇게 수산과 결합한 칼슘은 물에 녹지 않는 돌덩어리 같은 상태가 되어 우리 몸에 흡수되지 못하고 대변으로 배출되어 버립니다. 결국 칼슘이 뼈로 가는 길을 시금치가 가로막는 셈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단순히 칼슘 흡수만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속에 수산이 너무 많아지면 혈액 속에 떠다니던 칼슘까지 끌어당겨 신장에서 결석을 만들어 버립니다. 뼈는 칼슘이 부족해 구멍이 숭숭 뚫리고 신장에는 돌이 생겨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건강을 챙기신다고 시금치를 생으로 갈아서 녹즙으로 드시거나 샐러드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시금치를 생으로 먹으면 수산을 그대로 섭취하게 되어 뼈 건강을 망치는 지름길이 됩니다. 만약 지금까지 시금치를 생으로 매일 드셨다면 그것은 뼈를 위한 것이 아니라 뼈를 깎아내리는 습관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채소는 비트입니다. 빨간 무라고 불리는 비트는 혈관 청소부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혈액 순환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 많은 어르신들이 즙을 내어 드십니다. 하지만 비트 역시 시금치 못지않게 수산 함량이 매우 높은 채소입니다. 뼈 건강과 신장 기능이 약해진 60세 이후에는 비트의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는 혈압을 낮추겠다고 매일 비트 주스를 드시다가 골밀도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신장에 무리가 와서 응급실을 찾으신 분도 계십니다. 비트의 붉은색 소는 항산화 효과가 있지만 그 속에 숨겨진 다량의 수산은 여러분의 뼈를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특히 신장결석 병력이 있거나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신 분들에게 비트는 독이나 다름없습니다. 건강해지려고 먹은 비트가 오히려 노년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채소는 근대입니다. 구수한 된장국에 넣어 먹으면 맛이 일품인 근대도 뼈 건강에는 적신호입니다. 근대는 시금치와 사촌지간이라고 불릴 정도로 영양 성분이 비슷하며 수산 함량 또한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흔히 입맛이 없을 때 근대 된장국 한 그릇이면 밥 한 공기 뚝딱 비우곤 합니다. 하지만 근대 속에 들어있는 수산은 국물에 우러나와 우리가 국물까지 다 마실 때 고스란히 섭취하게 됩니다. 60세 이후에는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빨라지는데 근대처럼 수산이 많은 채소를 자주 드시면 그 속도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됩니다. 뼈가 약해지는 것을 막으려면 근대 섭취를 줄이시거나 조리법을 달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60세 이후에는 채소를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뼈를 망치는 채소가 있다면 반대로 뼈를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고마운 채소들도 있습니다. 뼈 도둑이 아니라 뼈 지킴이 역할을 하는 채소들을 드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60세 이후 뼈를 위해 반드시 챙겨 드셔야 할
보석 같은 채소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력 추천하는 채소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뼈 건강의 구세주와도 같습니다. 시금치보다 칼슘 함량이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칼슘의 흡수를 돕는 비타민 K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잘 달라붙도록 도와주는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뼈에 붙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데 브로콜리가 그 역할을 완벽하게 해냅니다. 또한 브로콜리에는 비타민C도 풍부하여 뼈를 구성하는 단백질인 콜라겐 생성을 돕습니다. 브로콜리를 꾸준히 드시면 뼈의 밀도가 높아져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뼈가 부러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는 살짝 데쳐서 초장에 찍어 드시거나 볶음 요리에 넣어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챙길 수 있는 최고의 뼈 보약입니다. 두 번째로 꼭 드셔야 할 채소는 케일입니다. 케일은 채소 중에서 칼슘 함량이 가장 높은 채소 중 하나로 칼슘의 제왕이라고 불립니다. 우유보다도 칼슘 흡수율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케일에는 뼈를 파괴하는 세포의 활동을 억제하고 뼈를 생성하는 세포를 활성화하는 성분들이 가득합니다. 나이가 들면 뼈가 만들어지는 속도보다 파괴되는 속도가 빨라져서 구멍이 생기는데 케일이 이 과정을 늦춰줍니다. 또한 케일에는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여 뼈의 노화를 막아주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쌈 채소로 드시거나 살짝 익혀서 드시면 뼈가 튼튼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케일도 생으로 너무 많이 드시면 소화가 안 될 수 있으니 살짝 익혀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추천하는 채소는 청경채입니다. 중국 요리에 자주 쓰이는 청경채는 뼈 건강에 숨겨진 보물입니다. 청경채는 칼슘 함량도 높지만 무엇보다 수산 함량이 매우 낮아 칼슘 흡수율이 아주 뛰어납니다. 시금치처럼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성분이 거의 없어 먹는 족족뼈로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청경채는 식감이 부드러워 치아가 약한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소화가 잘 되고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아 매일 드셔도 좋습니다. 살짝 볶아서 드시거나 겉절이로 드시면 입맛도 살리고 뼈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구하기도 쉬운 청경채야말로 60세 이후 식탁에 매일 올려야 할 효자 채소입니다. 이렇게 뼈를 망치는 채소와 뼈를 살리는 채소를 정확히 알고 골라 드시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무심코 먹었던 시금치 비트 근대가 내 뼈를 갉아먹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브로콜리, 케일, 청경채 같은 뼈 지킴이 채소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채소라도 어떻게 조리하고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채소들을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먹는 황금조리법과 섭취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모르면 아무리 좋은 채소를 먹어도 효과가 반감될 수 있으니 계속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몸에 좋다는 채소가 오히려 뼈를 망가뜨린다고 하는지 그 정확한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범인은 바로 수산이라고 불리는 옥살산 성분 때문입니다.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수산을 뼛속 칼슘을 훔쳐가는 강력한 자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뼈를 튼튼하게 하려고 멸치를 먹고 우유를 마시면 칼슘이 위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때 수산이 가득한 시금치나 비트가 함께 들어오면 우리 몸속에서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칼슘이 우리 몸에 흡수되어 뼈로 가야 하는데 수산이라는 녀석이 칼슘을 보자마자 강력한 자석처럼 달라붙어 버립니다. 이렇게 수산과 결합한 칼슘은 불용성 수산칼슘이라는 아주 딱딱한 돌덩어리로 변해버립니다. 물에 녹지 않는 돌덩어리가 되었으니 우리 몸은 이것을 영양소로 인식하지 못하고 찌꺼기로 취급합니다. 결국 여러분이 비싼 돈을 들여 사 먹은 칼슘 영양제나 멸치 반찬은 뼈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고 대변을 통해 그대로 배출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시금치 무침 한 접시가 밥상 위에 있는 멸치 볶음의 칼슘을 전부 쓰레기통으로 버리게 만드는 꼴입니다.
열심히 챙겨 드셨지만 결국 헛배만 부른 식사가 되고 뼈는 계속해서 굶주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혈액 속의 칼슘 농도가 떨어지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칼슘을 보충하기 위해 어디선가 칼슘을 끌어오는데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뼈입니다. 채소 속 수산 때문에 음식으로 들어온 칼슘은 흡수가 안 되고 오히려 혈액 속 칼슘까지 부족해지니 몸은 뼈를 녹여서 칼슘을 빼냈습니다. 뼈를 채우려고 먹은 음식이 오히려 뼈를 녹이는 결과를 낳는 이 끔찍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특히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요즘 유행하는 해독 주스나 녹즙입니다. 채소를 생으로 갈아서 마시면은 비타민이 파괴되지 않아 좋다고들 하시지만 뼈 건강에는 치명적입니다. 채소를 익히지 않고 생으로 먹으면 수산 성분을 고스란히 고농축으로 섭취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컵 한 잔의 녹즙이 뼈구멍을 숭숭 뚫는 독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신장에 결석이 생겨 병원에 오시는 분들의 식단을 살펴보면 몸에 좋다는 이유로 시금치나 케일 등을 매일 생으로 갈아 드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채소들을 영영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다행히도 방법은 있습니다. 조리법 하나만 살짝 바꿔도 이 독성 자석의 힘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수산은 열과 물에 약하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채소의 영양소는 지키면서 뼈를 갉아먹는 독소만 쏙 빼내는 기적의 조리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이 황금 조리법만 기억하시면 뼈도둑을 뼈지킴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수산은 열과 물에 약하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무조건 데쳐서 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60세 이후 뼈 건강을 위한 필수 생존 수칙입니다. 시금치나 비트근대처럼 수산이 많은 채소를 조리할 때는 반드시 팔팔 끓는 물에 넣고 데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영양소가 파괴될까봐 살짝 담갔다가 바로 빼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수산이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최소 1분에서 3분 정도는 데쳐주셔야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시금치를 끓는 물에 1분만 데쳐도 수산의 약 50%가 물로 빠져나온다고 합니다. 3분 정도 데치면 더 많은 양이 제거됩니다. 이렇게 하면 비타민 손실은 최소화하면서 뼈를 망치는 독소만 쏙 빼낼 수 있습니다. 이때 소금을 약간 넣으면 채소의 색감도 살리고 수산 제거 효과도 높일 수 있으니 일석이조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데친 물은 미련 없이 버리는 것입니다.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채소를 데치고 난 물은 수산이 가득 녹아있는 독소물이나 다름없습니다. 국을 끓이실 때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시금치나 근대로 된장국을 끓이실 때는 생채소를 바로 국물에 넣고 끓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국물 속에 수산이 우러나와서 국물까지 다 드시는 경우 수산을 몽땅 섭취하게 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끓는 물에 한번 데쳐서 찬물에 헹군 다음 그 건더기를 꽉 짜서 마지막에 국에 넣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국물 맛은 살리면서 뼈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데친 채소를 찬물에 헹구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채소 겉면에 남아있는 수산 찌꺼기를 씻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흐르는 물에 두세 번 헹궈서 물기를 꼭 짜주시면 아주 안전한 상태가 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찰떡 궁합 짝꿍 식품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수산을 무력화시키는 최고의 무기는 바로 칼슘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수산이 칼슘을 좋아해서 달라붙는 성질을 역이용하는 것입니다. 채소를 드실 때 칼슘이 풍부한 두부나 깨, 멸치 같은 식품을 함께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몸속 소화기관인 장에서 수산과 칼슘이 미리 만나 결합하게 됩니다. 장에서 이미 짝을 이룬 수산과 칼슘은 우리 몸에 흡수되지 않고 대변으로 자연스럽게 배출됩니다. 즉, 혈액 속으로 수산이 침투하여 뼈에 있는 칼슘을 빼내거나 신장으로 가서 결석을 만드는 것을 원천 봉쇄하는 것입니다. 옛 어르신들이 시금치 나물을 무칠 때 꼭 깨소금을 듬뿍 넣거나
두부와 함께 으깨서 무쳐 드셨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최고의 뼈 건강 비법이었습니다. 시금치 된장국에 두부를 넣는 것도 아주 훌륭한 궁합입니다. 비트 샐러드를 드실 때도 그냥 드시지 말고 칼슘이 풍부한 치즈나 요거트를 곁들여 드시면 훨씬 안전합니다. 네 번째 원칙은 갈아 마시는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건강을 위해 녹즙을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부터는 재료를 바꾸셔야 합니다. 수산 함량이 높은 시금치나 비트 대신 앞서 말씀드린 뼈 지킴이 채소인 케일이나 브로콜리, 청경채를 활용하십시오. 만약 꼭 시금치를 넣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한번 데친 후에 갈아 드셔야 합니다. 생으로 갈아 마시는 것만큼 뼈에 위험한 행동은 없습니다. 믹서기에 넣기 전에 1분만 투자해서 데치는 과정을 거치십시오. 그 1분이 여러분의 10년 뼈 건강을 좌우합니다. 또한 녹즙을 드실 때 우유를 조금 섞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유 속 칼슘이 수산의 흡수를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하루 8잔 이상의 물은 우리 몸의 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혹시라도 몸속에 남아있을 수 있는 수산 찌꺼기를 소변으로 빠르게 배출시켜줍니다. 특히 식사 전후로 물을 자주 마셔주면 신장에 결석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부터 주방에서의 작은 습관 하나만 바꾸셔도 여러분의 뼈는 다시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몸을 살리는 소중한 의식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보다 매일 먹는 밥상 위의 조리법이 더 강력한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대로 식습관을 바꾸고 나서 기적 같은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평생을 잘못된 식습관으로 고통받다가 이 간단한 원칙을 실천하고 뼈 건강을 되찾은 제 환자분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65 세박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여사님은 동네에서 건강 전도사로 불릴 만큼 자기 관리에 철저한 분이셨습니다. 육식을 멀리하고 매일 아침 직접 텃밭에서 키운 시금치와 비트를 생으로 갈아 녹즙으로 드신 지가 벌써 5년이 넘으셨다고 했습니다. 뼈 건강을 위해 우유도 매일 챙겨 드셨으니 본인은 골다공증과는 거리가 멀다고 확신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허리가 욱신거리고 무릎이 시려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골밀도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골다공증 수치가 마이너스 2.5 아래로 떨어져 당장 치료가 시급한 상태였습니다. 박 여사님은 믿을 수 없다며 제 손을 붙잡고 우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몸에 나쁜 건 입에도 안 댔는데 왜 제 뼈가 텅 비었습니까? 원인은 바로 그녀가 매일 마신 그 건강 주스였습니다. 시금치와 비트 속의 수산이 우유 속 칼슘과 결합해 돌덩이로 변했고 정작 뼈로는 칼슘이 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당장 생녹즙을 끊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신 브로콜리와 케일을 살짝 데쳐서 드시게 하고 시금치를 드실 때는 반드시 두부나 멸치와 함께 드시도록 식단을 처방해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 말을 따르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년 뒤 박 여사님은 진료실 문을 활짝 열고 웃으며 들어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골밀도 수치가 놀랍게 호전되어 정상 범위에 가까워졌습니다. 통증이 사라진 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친구분들과 등산을 다니실 정도로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뼈를 망치는 원인을 제거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채소를 섭취했을 때 우리 몸이 보여주는 정직한 반응입니다. 박 여사님처럼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식습관만 바꾸신다면 얼마든지 뼈 건강을 되찾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선생님, 저는 평생 시금치 무침을 먹고 살았는데 지금까지 멀쩡합니다. 네, 맞습니다. 젊고 건강할 때는 우리 몸의 신장이 수산을 걸러내어 소변으로 배출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면 신장의 여가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 이때 수산이 배출되지 못하고 몸속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쌓인 독소가 뼈의 칼슘을 빼앗고 결국에는 뼈를 텅 비게 만드는 것입니다. 과거의 건강이 오늘의 건강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신장결석이나 요로결석을 앓은 적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말씀드린 시금치 비트 근대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결석의 주성분이 바로 수산 칼슘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수산이 많은 채소는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옆구리를 칼로 찌르는 듯한 산통을 다시 겪고 싶지 않으시다면 이 채소들은 피하시거나 반드시 데쳐서 드셔야 합니다. 또한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통풍이 있으신 분들도 수산 섭취를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현재 뼈 관련 약이나 신장 질환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식단을 바꾸기 전에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의 건강 상태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내 몸에 맞는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좋다는 말만 믿고 드시지 마시고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눈에 정리하고 여러분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수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병원 침대가 아닌 행복한 일상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마지막으로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60세 이후 여러분의 뼈를 위해 식탁에서 반드시 멀리해야 할 채소 3가지는 시금치, 비트, 근대입니다. 이 채소들은 아무런 조리 없이 생으로 드실 경우 뼛속의 칼슘을 훔쳐가는 무서운 도둑이 됩니다. 반대로 뼈를 강철처럼 단단하게 채워주는 고마운 채소 3가지는 브로콜리, 케일, 청경채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먹느냐 하는 조리법에 달려 있습니다. 수산이 많이 함유된 채소는 반드시 팔팔 끓는 물에 데쳐서 독소를 빼내고 두부나 멸치 같은 칼슘 식품과 함께 드셔야만 안전합니다. 오늘 저녁 당장 냉장고 문을 열어보십시오. 만약 내일 아침에 생으로 갈아 마시려고 사둔 시금치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끓는 물에 넣으십시오. 그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을 지팡이 없이 2발로 걷게 하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당당하고 품위 있는 노후를 선물할 것입니다. 건강은 의사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매일 여러분이 먹는 밥상 위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뼈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채식이 무조건 좋다고 믿으며 무작정 생채소를 드시는 친구나 가족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무심코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신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뼈가 부러지는 끔찍한 사고를 막고 그 사람의 남은 인생을 구하는 생명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도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뼈를 살리는 올바른 조리법을 실천하겠다는 여러분의 결심을 적어주시면 저에게도 그리고 함께하는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 인생을 위해 저 안병철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병원은 알려주지 않는 진실만을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더 소중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